우리 간 수치 올랐다고 간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는 못 느끼죠. 맞아요. 그렇지만 음식이 통과하는 위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통증을 무시하고 약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치료만 해버린다면 네. 이건 결국 더 큰 병으로 가고 있을 수 있고 결국 위의 신경도 무뎌져서 건강 경보 장치가 망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보 장치가 망가지기 전에 사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위 건강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50대를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 저는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유하나 씨, 우리는 뭐 아직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위는 AS가 잘 안 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고장 나기 전에 먼저 관리해 주는 것이 위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위 기능이 갑자기 훅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관리를 잘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50대를 네. 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듣는 50대 굉장히 서러워지는데 그런데 50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체하는 횟수가 조금 늘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뭐 음식을 먹고 특별하게 속을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됐는데 요새는 좀 급하게 먹는다거나 찬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면 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약간 채기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답답할 때가 좀 있죠. 옛날에 10대 때는 뭐 돌 아니라 바위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10대 때는요, 이 위산 분비량이 50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10대 위산 분비량은 시간당 180mg 정도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50대는요, 이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70mg 정도가 분비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량만 보더라도 소화는 반도 안 되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태훈 씨, 소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대요. 저기 곧 옵니다. 꼭 씹어주세요. 유하나 씨도 곧 온다고요? 곧 온다니까? 아니, 위산이 안 나오면 근데 진짜 소화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예, 그래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정말 위산 양에 따라서 소화 능력이 달라지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이게 어떤 실험인가요? 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위산의 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연령별 위산과 비슷한 산도의 염산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는 10대 위산의 산도에 맞는 pH 1, 2 정도의 용액이고요. 오른쪽에는 50대의 위산인 pH 3, 4 정도의 용액입니다. 똑같은 날 달걀에 준비한 용액을 부은 다음에 소화되는 속도를 지켜볼 겁니다. 아니, 염산 저 예전에 과학실에 막 이렇게 해골 모양이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위산의 산도는 쇠못도 녹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죠. 오. 네, 근데 위가 괜찮은 이유는 위산을 막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위벽을 감싸니까 위산이 위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왼쪽은 벌써 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이 지금 김태훈 씨 나이대 잠깐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대한민국 50대는 나랍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저거는 지금 굉장히 반응이 야, 거의 뭐 물이 끓듯이 그렇게 반응을 예. 해요. 위산 분비가 저 정도로 왕성하니까 10대들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네요, 진짜. 예. 확연히 차이 나는 10대 위산과 50대 위산. 이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차이가 확 와닿는데요. 유하나 씨 네. 어떻습니까? 어떻겠냐. 주름이랑 나이살은 느는데 왜 내 위산이랑 위액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미음이랑 뭐 죽 이런 것만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 능력이라는 것은 위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산의 양과 농도에 더해서 위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먹은 다음에 위장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50대답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주변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소화 불량, 속쓰림에 시달리고 있는 50대 남녀 두 분의 일상을 한번 지켜봤거든요. 바로 보시죠. 앉아서 주무실 때가 있다. 제가 한 쉬운 넘어가면서부터
좀 속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위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떡이다. 맛있겠다. 우리 엄마도 저렇게 해동을 저렇게 밥솥에다 하시더라고요, 떡을. 제가요, 밥보다 떡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조금씩 준비해 놓고 있어요. 떡엔 동침이죠. 떡이 밀도가 더 높아서 소화시키기 맞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 씹어야 되는데. 예전에 잔소리 많이 들었는데 먹고 바로 눕지 말라고. 소된다고. 소된다고. 속이 쓰리신가 보다. 답답하고. 저렇게 속이 쓰이신 분들은 저게 아주 습관처럼 네. 드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이 소화제 좀 심한데. 라면까지. 고추장 아, 저걸 넣어요? 고추장을? 저렇게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요? 네. 보기만 해도 땀이 나고 너무 매우실 거예요. 국물이 걸쭉해지네요. 뭐 또 뭐 드시는데요? 어머, 진통제를? 이번에 진통제를 드시네요. 처음에는 좀 진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아픈 강도가 심해지면서 약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점심때 때 벌써 약 2개 드시네요. 송인성이고요. 올해 만으로 55세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뭔가 불편하고 새벽에 자다가 깨가지고 막 구역질하고 헛구역질하거나 토한 적도 있어요. 그럼 아침에 개운하게 못 일어나시는 것도 아침에 속 너무- 쓰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죠. 네. 이제 식사를 하시나요? 아, 우유. 그쵸. 뭐, 저도 속 쓰릴 때 우유 마시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드시네. 헛구역질 한 다음에 그 우유를 이렇게 마시고 나면은 몸과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는 듯한 편안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유는 매일 일어나면 마시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드시네요. 오, 메뉴가 저렇게 많이. 제가 평상시 때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구장에 오셨네. 밥 먹고 너무 바로 움직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탁구와 운동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 속이. 아이고. 좀 쉬었다. 하루에 저렇게 몇 번씩 아프면 저게 생활이 사실은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소위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 평소시 때 좋은 거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위가 왜인지 모르겠어요. 참 심란합니다. 과연 이분들은 어떤 행동이 위를 망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걸려하는 게 라면에다 고추장 푸시는 건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자극적이긴 처음 봤어요. 하죠. 저도. 네, 굉장히 매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매운 라면들 매운 거 좋아하는데 좋아하시죠. 거기다가 고추장까지 풀어서 먹는다? 이거는 위에 무조건 안 좋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를 망치는 습관 어떤 게 있습니까, 선생님? 제일 먼저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좋지 않습니다. 예? 예? 위를 망가뜨리는 습관,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 좋은 거 아니에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의 비결이다 막 이런 얘기도 전 심지어 들은 적도 있어요. 네, 이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예. 삼시세끼를 먹는 대신 조금씩 자주 먹으면 위산 과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하게 나오게 되면 위에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산이 언제 나오느냐? 첫 번째는요, 생체 우리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식사 시간 전에 미리 나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끼니를 걸으면 위산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속이 쓰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음식이 들어온 직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이 위에 도착하면 소화를 시키려고 위산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새끼를 먹으면 규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3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5번, 불규칙적으로 여러 번 나오면 위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게 맞죠. 아니 좀 헷갈리는 게 아까는 또 젊을 때 위산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좋다 했는데 위산 많이 나오면 소화 잘 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가 않은 게 이게 위산만 많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액은 분비가 안 되고 위산만 분비되는 이 상황이 위벽을 손상시켜서 심하게는 위궤양, 위천공 내지는 이런 염증이 더 심해지면 위암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아까 김태훈 씨가 아주 확신에 차서 말했던 그 고추장 라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선생님 이제는 발표해 주실 고추장입니까? 네, 다음 문제 습관은 네.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위를 망가뜨리는 습관. 한국인의 밥상. 최보람 선생님이 잘못하셨네요. 아니 한국인의 밥상은 사실 우리나라 우리 고유의 밥상이고 이게 위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위가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고 무려 1,000만 명이 소화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밥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과도한 양의 소금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그 2배가 되는 9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매운 음식 자체는 큰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매운 걸 짜게 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 조리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결국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라면을 먹고 그 물에 밥을 마는 순간 하루 필요량 5g을 채우게 되거든요.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평소에 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밥상 위 음식들에는 사실 꽤 많은 양의 소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의 소금 함유량입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1인 분량으로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냐면 라면은 5.3g, 네, 그리고 짜장면에는 4.5g, 그리고 물냉면에는 6.5g의 소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김치찌개는 5.9g, 고등어가 3.6g, 시금치 나물이 2g, 예. 그리고 미역국이 4.2g입니다. 라면이나 뭐 짜장면은 당연히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여름철 인기 메뉴 물냉면. 이 물냉면이 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놀랍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보면 이게 나물 같은 경우도 시금치 나물 하나만 해도 한 끼에 보통 한 2g 정도니까 2-3가지 나물만 해도 우리가 나물 비빔밥 정도 먹는다면 전주 비빔밥 같은 거 비비면 그렇죠. 굉장히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아니 나트륨 양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저는 약간 충격받은 게 미역국을 넣고 밥 한 공기를 먹으면 그래도 건강식으로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트륨 양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미역국 먹을 거면 그냥 짜장 그냥 때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트륨 양만으로 봤을 때는 네. 짜장면이나 미역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엄지대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죠. 그 신문에서 자꾸 담배를 피면 몸에 안 좋다 하는 기사가 나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분이 신문을 끊었다는 거예요. 담배를 끄는 게 아니고 담배를 끄는 게 아니고 담배를 펴야 되니까 오늘 한국인의 식단 이거 어디 하나 피해갈 수 있는 식단이 아닌데 네. 이 시청자분들이 엄지대장을 끊을 수 있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방송이에요.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위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중요한 위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엄지 닥터스가 준비한 특급 처방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잃어버린 미각을 되살려라.
아니 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각을 되살린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장금이 저리 가라 하는 손맛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보면 자꾸 이제 가족들이 짜다 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아요. 경우들이 그런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희 시어머니가 네. 자꾸 집에 가면 얘 와서 간 좀 봐라. 왜? 아버님이 자꾸만 음식이 짜졌다고. 아, 아니 아무리 간을 봐도 요즘에 모르겠대. 맛을 모르겠대. 그래서 네가 간을 좀 봐라.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혀가 무뎌졌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혀에서 맛을 느끼는 미뢰세포가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혀에 있는 이 미뢰세포는 보통 이 사람에 따라 개수는 좀 다르지만 한 3,000개에서 9,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미뢰세포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또 너무 이제 강한 맛에 길들여지면서 이제 맛이 굉장히 둔감해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짠맛이 가장 무뎌지기 쉬운 맛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 저렇게 짠 음식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밥상인데 내 입맛까지 무뎌지니까 점점점 더 나트륨이 많아지는 밥상이 되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무뎌진 혀 되살릴 방법이 있는 겁니까,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미각을 되살려줄 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차. 네, 바로 설레임 차입니다. 설레임 차. 설레임 차. 예쁜 한자 이름을 좀 지어봤어요. 혀설, 올레, 그리고 맛좋을인입니다. 설레. 네, 뜻을 좀 풀어보면 좋은 맛이 혀에 온다라는 뜻인데요. 자, 둔해진 혀가 맛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차입니다. 검은 콩, 그리고 다시마, 오미자, 계피를 함께 넣고 끓인 건데요. 물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검은 콩 2스푼, 그리고 다시마 2조각, 오미자 2스푼, 그리고 계피는 1스푼을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 검은 콩과 다시마에는 이 혀의 세포가 재생되는 데 필요한 아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고요. 네. 또 입이 건조할수록 혀도 무뎌지게 되는데 이 오미자에 들어있는 5가지 맛이 입안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이제 계피를 쓰셨는데 이 계피가 향신료로도 쓰이잖아요. 네. 맛도 좋게 하고 향도 좋게 해주지만 특히 좋은 건 위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뜻한 약재의 대명사인데 네. 평소에 속이 차서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소갈이 하시는 분들 이 계피차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소화장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재료 조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마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차로 마신다면 한 번 드실 때는 80에서 한 100ml 정도로 해서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혹시 이제 작은 스프레이에다가 이 차를 좀 넣고 이렇게 수시로 입안에 뿌려주시면요, 이제 입이 마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미스트 쓰듯이. 네. 예.